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32살 교사 박민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막히고 극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이 예정돼 있었죠. 상담 대상은 2학년 김민수라는 아이였어요. 원래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 부모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상담하러 온 남자는 예상과 달리 젊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 깔끔하고 인상적인 남자가 인사를 건넸죠. 아, 네. 혹시 민수 아버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전 민수 사촌형 김준호라고 합니다. 민수 부모님이 급하게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앉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수가 갑자기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요.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뵙자고 했어요. 네, 안 그래도 민수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부모님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지 애가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대는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줬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꼼꼼히 메모하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수 부모님한테도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빠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남자가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 후로 종종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오는 것 같았고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주쳐 자주 인사를 나누게 됐네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려고 교문을 나서는데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민지씨, 아니 선생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학부모와 선생님 말고 다른 관계로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만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부모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민지야, 우리 집에 한번 와줄래? 부모님이 널 무척 만나고 싶어 하셔.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저도 상대를 많이 좋아하기에 걱정을 뒤로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집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늘어지게 자랑하던 이유가 있었군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겠네요.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꽤 이름난 중소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괜한 무게 잡지 않고 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좀 달랐죠. 처음부터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마치 물건 품평하는 것 같은 눈빛을 보내며 물으셨죠.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직업은 나쁘지 않네. 근데 고향은 어디지? 충남 서천입니다. 서천? 거기가 어디지? 충남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네요. 그럼 부모님은 아직도 거기 사시는 건 아니지? 아니요, 지금도 아버지가 서천에 사시면서 농사 짓고 계십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확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농사? 농사라면 설마 논농사, 밭농사 그런 거 말하는 거니? 네, 맞아요. 논농사도 하시고 축산업도 하세요. 축산업이라면 소나 돼지 같은 거 키우신다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불편한 듯 자기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잠깐 주방에 와서 엄마 좀 도와줄래?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내더니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돌아온 남자친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요. 민지라고 했나?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석준호 아빠가 피곤해 하시네.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눈치였거든요.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집을 나와 남자친구와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 별건 아니고. 혹시 우리 집이 농사 짓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편견이 있어. 하지만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구나. 알았어.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으론 서운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 후로도 남자친구는 꾸준히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반대는 더욱 심해졌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은 더욱 깊어졌지만 어머님의 반대는 여전했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지야, 우리 결혼하자. 엄마가 반대해도 상관없어.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자. 너희 아버지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우리 아버지는 이 결혼 적극 찬성이니까 엄마도 일단은 참석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걱정이 앞섰지만 남자친구의 진심을 알기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아빠,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부모님하고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그래, 드디어 우리 딸이 시집 가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아빠, 사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이 농사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라고? 처음 인사 갔을 때도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대놓고 싫은 티 내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는 봐야지. 사람은 직접 만나봐야 아는 거야. 아빠가 혹시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아빠는 내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자랑스러우니까 떳떳하게 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논밭을 일구시고 소와 돼지를 키우시는 전형적인 농부십니다. 손은 거칠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탔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시죠. 준호씨,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 생기지 않게 부모님께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렸지? 상견례 전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이번엔 다를 거야.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설득하셨어. 남자친구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예약하신 곳이었는데 알아보니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식당이더군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평소엔 절대 입지 않는 정장을 입고 계셨네요. 좀 낡아 보이긴 했지만 깔끔해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딸 먼저 왔구나. 아빠가 늦진 않았지? 네, 시간 잘 맞춰 오셨어요. 근데 아빠 피곤하진 않으세요? 새벽에 일어나셨을 텐데. 괜찮어. 버스에서 좀 잤어. 아니 그나저나 여기 정말 좋은 곳이구나. 아버지는 한정식집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신기한 듯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아빠,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 알았다.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아빠도 열심히 살펴봐야지. 아이 근데 너야말로 표정이 왜 이렇게 딱딱해? 너도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이 아빠만 믿어. 잠시 후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단정한 슈트를 입고 계셨지만 어머니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타나셨더군요. 마치 자신이 돈 많은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려고 작정한 듯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아버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일어나서 악수를 나누셨죠.
아이고, 내가 이제야 우리 딸 남자친구를 보는구만. 민지 잘 부탁하네. 안녕하세요. 전 준호 아버지 김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두 아버지가 악수를 나누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엄마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인사를 건네고는 이내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인상을 쓰며 입을 열었네요. 근데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식당에서 나는 건가?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새벽에 소고기를 주고 오셨는지 옷에서 희미하게 외양간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였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을 좀 하고 와서. 아버지가 죄송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이라뇨? 그 농사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네, 그 논농사 밭농사 가리지 않고 하면서 소도 몇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민지는 그래도 대학 나와서 도시에서 선생님이 됐는데 아버님은 계속 농사만 지으시는군요. 그 말투엔 뭔가 알 수 없는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일단 꾹 참았어요. 아버지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잠시 후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코를 막는 신용을 했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조용히 식사하는 아버지를 향해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농사가 돈이 되나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간다던데. 그래도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니까 보람은 있습니다. 보람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힘드실 텐데요. 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더럽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뭐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뭐 저야 농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근데 민지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도 농사일 도와야 하는 건 아니겠죠? 준호는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라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민지도 그렇고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담까지 줄 생각 없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긴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고 아버님은 아내를 나무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소용없었죠. 그나저나 시골에서 여자 손길도 없이 참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는 동정심보다는 오히려 큰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시골에서 아내도 없이 사는 불쌍한 농사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어머님, 저희 아빠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혼자서도 제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셨고 집안일이나 농사일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래도 여자 손길이 없으면 교양이나 예절 같은 가정교육은 부족하기 마련이지. 도시와 시골은 다르니까 네가 잘 몰랐을 거다.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죠. 사실 전 준호가 좀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났으면 했어요. 선생님도 좋은 직업이지만 집안 배경이 너무 차이나고 더구나 농촌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네요. 어머니! 급기야 남자친구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죠. 시어머니가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앞에서 계속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마지막 독설을 퍼부었거든요. 어디서 계속 소똥 냄새가 진동해. 여보, 이건 수준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시죠? 그냥 이쯤에서 다 관둡시다. 그 순간 방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그 아침에 소먹이를 잠깐 주고 왔는데 그렇게 냄새가 날 줄은 몰랐네요. 역시 촌놈은 어디 가나 티가 나네. 우리 준호가 저런 집안 딸이랑 결혼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해. 시어머니는 불쾌하게 짝이 없다는 듯이 진저리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애써 태어난 척하던 아버지의 손이 실제로는 차갑게 식은 채 떨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분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려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박진수 회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아버지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더군요. 서천 농장 박 회장님이신 줄 알았으면 저희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네요. 회장님이요? 예비 시아버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겠더군요. 남자는 한정식집의 사장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물의 등장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할 말을 잃었네요. 하지만 사장은 신경 쓰지 않고 연신 쩔쩔매며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네, 박진수 회장님은 저희 한정식집에 납품하는 유기농 채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서천 최대 농업법인의 회장님이시죠. 사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연매출 300억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시면서도 여전히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참 농부이십니다. 전국 유기농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계시죠. 사장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물었네요. 그럼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하지만 그 말에 한정식집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농부가 맞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농부시죠. 작년엔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고 농림부 장관상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한 경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듣고 있던 남자친구네 가족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점점 변해갔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네요. 박 회장님,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식당을 위해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아닙니다, 사장님. 늘 저희 농산물을 믿고 거래해 주시니 제가 감사하지요. 그리고 오늘은 사적인 자리니까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침착한 모습에 저는 새삼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네요. 사장이 돌아간 후 식탁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길 반복하더군요. 그러다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하지만 아버지는 상관없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답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요. 다만... 그러곤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전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민지를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을요. 아빠! 제가 놀라서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 결혼 반대합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돈으로만 판단하는 집안에 제 귀한 딸 보낼 수 없네요. 박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가 실수했다면 제발 너그러이 용서를... 예비 시아버지가 황급히 입을 열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전 비록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똥 냄새가 나도 흙냄새가 나도 그건 정직한 노동의 결과거든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한 것을 그냥 더럽고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네요. 민지야, 미안하다.
아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말씀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님, 전 어머니와 생각이 다릅니다. 전 정말로 민지를 사랑해요. 남자친구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군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네. 난 우리 딸의 안목을 믿거든.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네. 두 집안이 가족이 되는 거지. 난 우리 민지를 농사꾼의 딸이라고 무시하는 집안에 보내길 원치 않는다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민지야, 가자. 저는 울음이 터지려는 걸 꾹 참으며 남자친구를 한번 바라보곤 아버지를 따라 일어났어요. 남자친구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진 돌아보지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과는 제가 농장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의 사과 아닙니까? 만약 제가 정말로 가난한 농부였다면 과연 사과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저와 아버지는 그렇게 한정식 집을 나왔습니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뺨을 스치자 제 마음은 더욱 울적해졌네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 때문에 아빠가 그런 모욕을... 민지야.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절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단 한 번도 우리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우리가 키운 농작물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만든 먹거리로 가족들이 행복해하잖니.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일을 더럽고 천한 일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가 바뀔 필요는 없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준호군은 좋은 사람 같던데 좀 아쉽긴 하구나. 아빠도 준호 씨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 예의도 바르고 너를 좋아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 하지만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부모가 그러면 결국 그 영향을 받게 돼. 너도 평생 그렇게 거칠에만 신경 쓰는 시어머니와 살면서 과연 행복할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전화였죠. 하지만 전 받을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받아봐라, 할 말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그래도 말은 들어줘야지. 그동안 만난 시간이 있는데. 전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민지야,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남자친구의 목소린 다급했습니다. 준호씨, 우리 엄마 실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버님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제발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조용히 침묵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애타게 절 부르더군요. 민지야, 난 정말 너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어떻든 상관없어.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의 말에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앞뒤분간 못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준호씨,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그날 아버지와 제가 겪은 일은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죠. 뭐라고 하니? 힘들어하지?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물으셨어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널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안 힘들 리가 있나? 아빠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아빠는 도저히 준호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게 준호와 함께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솔직히 그게 아니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건 마음 아프지만 속물 같은 시어머니와 가족으로 묶이는 것도 싫으셨겠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마음이 허전해 그냥 아버지와 함께 서천으로 내려갔어요. 마침 월요일이 개교 기념일이라 출근하기까지 며칠 시간이 있었거든요. 서천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늘 그래왔듯이 외출 후 곧장 축사로 가셔서 소들에게 저녁 먹이를 주셨어요. 그날은 저도 따라가서 함께 일손을 도왔네요. 아빠, 정말 소똥 냄새가 그렇게 심했을까요? 글쎄, 난 익숙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도시 사람들한테는 거북했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할 건 없잖아요. 제가 화를 내자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일찍 본색을 알아서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다.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전 솔직히 아까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이랑 똑같이 막말하고 싶은 걸 꼭 참느라고 혼났어요. 민지야, 아빠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날 무시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야.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돼. 헌데 다음날 새벽,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헤어짐을 눈앞에 둔 남자친구였습니다. 민지야, 아버님! 남자친구는 하루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더군요. 준호씨.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께 90도로 인사했어요. 이런 악에 자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 아닙니다. 가족의 잘못은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민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전 민지와 결혼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가족과 연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준호씨! 제가 놀라서 외쳤어요. 연을 끊다니 그게 말이나 돼? 나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민지야, 난 너랑 헤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단 말이야. 준호씨.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가족을 버리고 하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단다. 언젠간 후회하게 될 거야. 그건 나도 허락할 수 없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정말 민지를 사랑해요. 이대로 민지를 놓치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네요. 일단 시간을 좀 갖도록 해. 내가 보기에 자네 어머니가 어제 하신 사과는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 혹시나 어머니가 진심으로 생각을 바꾸신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하겠습니다. 절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렇게 다짐한 남자친구는 혼자 쓸쓸하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기에 붙잡을 순 없었죠.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남자친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의 사촌동생인 민수가 다가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준호 형이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나 봐요. 뭐라고? 준호 씨가? 아니 왜?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아니요. 사실 형이 그동안 회사도 안 가고 모든 음식을 다 거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넘어가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는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길 간절하게 기다리다 서둘러 남자친구가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는 응급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볼이 쏙 들어가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더군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 씨. 제가 다가가자 남자친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민지야, 네가 와줬구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우리 엄마가 너무 완고해서. 저는 차갑게 식은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절대로 우리 아빠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 거야? 엄만 평생 남한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날 그 한마디 사과도 어렵게 뱉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제대로 된 사과가 어떤 건지조차 모르시는 거지. 그럼 어쩔 거야? 이대로 굶어 죽기라도 할 거야? 제발 그만둬. 그냥 우리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남자친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와 놀란 얼굴로 외쳤네요. 헌데 언뜻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일주일 전의 그 도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초췌함이 말도 못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정신 차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울부짖다가 절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예의상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덥석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지야, 제발 우리 준호 좀 살려다오. 너랑 결혼 못하면 죽겠다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않고 있어. 처음엔 그냥 투정 부리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러다 정말로 죽을 것 같다.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개까지 숙이는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전 난처한 표정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일은 저희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셔서 생긴 일이라서. 나도 안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준호 씨가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시는 건가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 남자친구의 상태를 확인하더군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요. 빨리 영양 섭취하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절박한 얼굴이 되었네요. 그러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다시 한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뭐든 할게. 나한테 준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니?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어머니, 전 준호 씨를 사랑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사랑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아버지께 사과드리지 않는 한 전 준호 씨와 결혼할 수 없어요. 아, 그래, 나도 안다. 내가 잘못 인정하고 사죄드리면 되는 거지. 말로만 하는 사과는 안 통해요. 그날도 아버지가 재력가라는 걸 알고서야 태도를 바꾸셨잖아요. 그건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버지도 그걸 모르실 리가 없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 씨, 제발 그만하고 밥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민지야, 가지 마. 미안해, 준호 씨. 어른들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린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러곤 병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뜬 눈으로 밤을 보냈네요. 그런데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바로 예비 시아버지의 전화였어요. 민지야, 나 준호 아버지다. 오늘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학교 앞 조용한 찻집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아버님 역시 많이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민지야, 부탁한다. 우리 준호 좀 살려다오. 아버님, 그 사람이 큰 잘못 저지른 건 나도 알아. 사실 나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거든.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은 진심 같았어요. 아버님도 힘드셨겠네요. 그래. 하지만 아무리 속물 같아 보여도 나한텐 그 사람도 소중한 가족이지. 근데 지금 나한테 소중한 두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 민지야, 내가 준호 엄마 꼭 설득하마. 그러니 제발 준호를 이대로 버리지 말아다오. 부탁이다. 강제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셔야 하는데.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어.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해보면 농사일의 가치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실지 모르잖니. 네? 어머님이 농사일을 하신다고요? 설마요.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안 할 수 있겠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설득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주말에 그 사람 내려보낼 테니 네가 지켜봐다오. 그렇게 해서 며칠 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서천 농장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도착해 아버지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놨죠. 시어머니는 일을 하겠다고 오면서도 명품 옷을 입고 왔더군요. 하지만 표정에는 비장함이 엿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버진 담담하게 시어머니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일은 제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근데 준호 아버지가 말로만 하는 사과 말고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죠. 그럼 먼저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따는 일부터 해보시죠. 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마토 따기가 얼마나 어렵겠냐는 생각을 가진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비닐하우스 안은 11월이라는 계절이 무색하게 무척 더웠거든요. 원래 토마토가 잘 크려면 적정 온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햇빛이 비닐을 통과하면서 내부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여기 장갑 끼시고 이 바구니에 빨간 토마토만 따서 담으시면 됩니다. 농장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야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명품 블라우스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어머, 왜 이렇게 덥죠? 비닐하우스는 원래 더워요. 그래야 토마토가 잘 자라거든요. 게다가 토마토는 따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키가 큰 토마토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했고 가시 같은 잔가시에 팔이 긁히기 일쑤였죠. 아유, 이게 뭐예요? 토마토 잎에 쓸리면 따가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렇게 연신 비명을 지르고 투덜대던 시어머니가 30분쯤 지난 후엔 아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구니엔 토마토가 반도 차지 않았는데 온몸은 이미 땀으로 샤워를 한 것 같았죠. 아유,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10개만 채우죠. 직원의 말에 시어머니가 경악하는 게 보이더군요. 10개요? 전 지금 반 개도 못 채웠는데. 고작 이 정도로 너무 힘들어 하시니 그럼 다른 일 해보시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군요. 아버지가 좀 쉬운 일을 시킬 거라고 기대한 모양이었죠. 이번엔 감자 캐는 일을 해보시죠. 지금 가을 감자가 한창 수확 시기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감자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지만 아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 호미로 이렇게 흙을 파서 캐시면 됩니다. 감자에 상처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시범을 보이는 직원의 동작은 무척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호미를 잡자 상황이 달라졌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호미질 몇 번에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다며 이내 울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어야 해서 금세 등이 아프다며 난리도 아니었죠. 아이고 허리야. 쪼그려 앉아서 하시면 좀 나아요. 하지만 평소에 늘 우아한 척 살던 시어머니에게 쪼그려 앉는 자세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엔 5분도 안 되어 다리가 저리다며 죽는 소리를 했죠. 아유,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려다 그만 균형을 잃고 감자밭에 주저앉았습니다. 깨끗했던 명품 바지는 흙투성이가 되었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얼른 달려가 일으켜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물으셨죠. 이게 여기 분들이 매일 하는 일이니? 네,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때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겨우 일어서서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이미 술 취한 사람 같더군요. 이제 좀 쉬시면서 점심 드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었죠. 손에 물집이 잡혔네요. 약 발라드릴까요? 혹시 너무 힘드시면 이쯤에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 계속해야지. 우리 준호를 위해서. 점심을 먹고 난 후 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이 남았습니다. 축사 청소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요. 축사 청소요? 네, 이 소똥이 그렇게 싫으시다고 했으니 직접 치워보시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반쯤 혼이 나간 상태였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하겠습니다. 축사로 들어가기 전 장화로 갈아 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고된 일을 한 시어머니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축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이힐에 익숙한 사람에게 장화는 너무 무겁고 불편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은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삽을 들고 소똥을 치우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거대한 소똥더미 위로 처박혔습니다. 그것도 늘 값비싼 화장품으로 곱게 꾸미는 얼굴부터 말이죠. 아! 비명소리가 농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부터 소똥에 처박힌 시어머니는 온몸이 거름범벅이 되어버렸네요. 명품 옷은 이제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고 온몸에서 소똥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장 직원들이 모여들더니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소똥 냄새 난다고 싫어하신 모양이더니 아예 소똥에 목욕을 하셨네. 아이, 저거 버렸어. 명품이 뭔 소용이야. 소똥 묻으면 다 똑같은데. 아유, 이제 그 옷에서 평생 소똥 냄새 날 거예요. 직원들의 놀림에 시어머니는 소똥더미 위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강했던 강남 사모님이 소똥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은 정말이지 처참할 지경이었죠. 이게 뭐야? 어머님, 저는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미웠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엉망이 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진 않더군요.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힘들죠. 하지만 누군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아무리 사모님이 돈다발을 싸들고 백화점에 가도 우리가 흘린 땀과 손에 묻힌 흙이 아니면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소똥범벅이 된 얼굴로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이렇게 귀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농사일은 그 어떤 일보다 신성한 일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걸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무시한다면 그건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소똥투성이가 된 채로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럽더군요. 샤워실이 저쪽에 있으니 씻고 오세요.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 드릴게요. 농장 직원이 시어머니를 샤워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은 비틀거리면서도 연신 직원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를 반복하시더군요. 30분쯤 후 씻고 나온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준비한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오히려 수수하고 편안해 보이더군요. 박 회장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부끄럽네요.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그러곤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소똥 냄새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게 얼마나 정직하고 고귀한 노동의 냄새인지 이제 알겠어요. 소똥보다 오히려 제가 더러운 사람인 것 같네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속은 썩어 있었어요. 진짜 더러운 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제 마음이었네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죠.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내가 이제 알았구나. 어머님, 제발 우리 준호와 결혼해 다오. 내가 지난 일 반성하며 평생 잘해주마. 진심이다. 그리고 계속 맡아보니 이 소똥 냄새가 오히려 구수하게 느껴지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농장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사모님이 이제 농장 사람 다 되셨네. 이제야 제대로 된 말씀하시는구만. 소똥에 굴러봐야 사람이 되는 법이지. 직원들의 놀림에도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함께 맞장구 치며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소똥에 굴러보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요. 아버지. 그때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도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죠. 오늘 사모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 저도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 말씀에 시어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울먹이셨어요. 정말이세요? 그럼 제 사과 받아주시고 애들 결혼시켜주실 건가요? 네, 저도 우리 민지가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작업복 차림으로 아버지께 연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죠. 준호야, 엄마야. 박 회장님이 허락하셨어. 너 이제 민지랑 결혼할 수 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기쁨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장소는 서천의 우리 농장이었네요.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결혼식 정말 낭만적이지 않니? 전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정말 달라지셨어요. 명품 옷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겸손해지셨죠. 그리고 요즘도 어머니는 가끔 농장에 내려가 일손을 도와주고 농장 사람들과 둘러앉아 식사하십니다. 새로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나도 처음엔 소똥 냄새가 싫어서 난리였어요. 근데 직접 소똥에 빠져보니까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 이 사람은 걸음에 빠져봐야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럴 때마다 농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사람은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죠. 때로는 소똥에 빠지는 것처럼 처참한 경험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런 큰 교훈을 얻은 시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